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최근에 그 동탄 사건이 결국 무고죄로 예. 판결이 났습니다. 예,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네네.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까지 봤는데 요즘은 원래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무고 고소가 들어가도 경찰이 봤을 때 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불송치로 끝나는데 경찰이 봤을 때 그 여자가 무고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이 영상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님이 무고죄로는 걸기가 좀 어렵다. 왜냐? 신고를 한 거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그 CCTV를 보고 특정해서 그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수사를 한 건데 그 여자가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무고죄로 된 건지. 자, 법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왜 무고로 송치까지 됐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원래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CCTV를 좀 보여주면서 이중 만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잘못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사건은 제가 수사한 경찰이나 혹은 실제 참여한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애초에 경찰은 화장실에 아무 남자도 훔쳐보러 들어오지 않았는 거를 여자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처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목을 해라 해서 지목을 한 평소 사건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평소에는 애초에 뭐 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그거를 신고를 했으면은 결국 남자가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무고 성립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애초에 그 최초에 신고한 여자가 아무도 화장실에 들어와서 훔쳐보려고 하거나 불법 촬영하거나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 목적이든 혹은 뭐 관종이든 네. 뭐든 아무도 안 그랬다는 거 알면서도 남자가 들어와서 훔쳐보려고 했다, 화장실에 침입하려고 했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보여주자 이 사람이다 라고 비교적 거의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 바람에 무고의 취지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제 생각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이 될 것 같은. 성립할 가능성도 있죠. 원래 그 장난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단순히 경범죄지만 명백히 거짓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그 자체로 위계이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민사소송 같은 거라면은 법원을 속인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무고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또 실제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 이슈가 됐고. 그렇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동탄 경찰서가 그거에 인해서 엄청난 테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더라고요. 예, 자유 게시판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그래 한번 응징을 해서 예.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통상 이런 상황이라 해도 무고로 송치까지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그냥 눈치를 보고 줏대가 없고 또 뚜까 맞으니까 누가 하나 파면될까봐 겁이 나서 경찰 너무 까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제 의뢰인들이 와서 진짜 경찰관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이 괜찮다고 해도 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한 경찰관도 많아요. 친구 경찰관도 있고. 저도 많습니다. 있고, 저도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조직 자체가 아니에요. 아. 우리 경찰은 아직도 이런 어떤 독립적인 수사를, 독자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지역 사회와 부패도 너무 많고 네네. 불합리한 승진제도 등으로 인해서 어떤 제대로 된 정말로 양심과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경찰뿐 아니라 사실 저는 뭐 검찰이나 법원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나 빼고는 아무도 안 믿는다. 안 믿죠. 김 소장님은 이 수사나 재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개개인의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싸워가는. 정확합니다. exactly 정확해요. 의뢰인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이 수사나 재판이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수사나 재판은 결코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익이나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절차를 헤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저도 때문에 동감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순진한 거죠. 내 권리와 이익은 결국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만이 지켜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원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요. 사실 이거 무고 넘어간 게 경찰이 눈치 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변호사님이 그 억울한 청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더라고요. 무고 고소도 그 변호사님이 고소대리인,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예.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고죄가 조금 본보기로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